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뉴스 소비자 고발센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17세 소녀가 의료사고를 당하여 보험사와 약관대로 보험금을 수령해오다가 갑자기 의료자문단의 농간에 위조된 서류로 보험금 지급 중지와 살고 있던 상가 건물까지 경매로 환수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불구자된 딸 아이와 길거리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안타까운 시민이 저희 방송국에 찾아와서 호소하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직접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도 이러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보험사의 그 행포와 의료자문단의 행포를 여러분이 그 민낯을 알고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민에게 마음속으로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임사몽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씩씩한 마음 먹으시고 엄마니까 엄마의 씩씩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하십시오. 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강주에 사는 21년째 전문 미용업 경영자로서 상가주택 2층 집에서 내 자녀를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자기 꿈을 찾아가는 뒷받침해서 해줘야 될 몫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생활을 해온 엄마 임사묵입니다. 또한 6.25 참전용사 부모를 둔 10남매 중에 5번째 자녀입니다. 제 딸은 김성희는 평상시 취미활동으로 스포츠한 댄서를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운동을 하였던 애입니다. 그런 애가 활동을 엄청 잘하고 댄스 활동도 하면서 상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을축제, 봄가을 축제에서는 우리 딸이 친구들 앞에 인기 종목으로 축제를 할 때마다 인기가 엄청 많아서 고교 시절을 엄청 재미있게 또 잘 지내왔던 딸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학 앞두고 이제 건강 상태 때문에 한번 너무 무리한 운동을 인하여 아기가 염려스러워서 신체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 받으러 기독교 병원을 갔는데, 그때 밥을 먹고 가서 한 300 정도 나왔거든요. 그 300 정도 나온 상황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시키고 혈당을 낮춰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슐린을 맞췄습니다. 이때 처음 입원을 인슐린을 맞으면서부터는 아기가, 제 딸은 건강을 더 악화시켰어요. 건강을 더 악화시킴으로 인하여 혈당도 고혈당으로 치솟고 1000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몸도 전신이 부어가지고 숨도 못 쉴 정도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또 오뚜기처럼 변했어요. 건강한 아이가. 인슐린 맞으면서부터는 이런 증세로 인하여 잠도 못 잘 정도로 심각해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퇴원을 요청을 해서 기독교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지만 위급하면 응급실로, 전남대 응급실로 가겠다 하여 퇴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는 60kg, 70kg 이렇게 육박했던 체중이 3, 4일 뒤에는 정상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아니 아무 치료도 안 50kg 했는데 이하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될 그리고 수가 있나요? 이로 인해서 이야, 계속해서 활동도 하고 또 평상시처럼 건강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병원 다니고 집에서 살아왔는데 그러던 도중에 삼성화재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실손이 있어서 의뢰를 했더니 보험 청약을 정상적으로 2006년도 8월 28일 날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 이때 정상적으로 해야겠네요. 그리고 계약을. 평상시보다 우리 딸도 건강하게 잘 활동을 해왔던 상황이라 2006년도 10월 달 갑자기 10월 2일경에 양쪽 눈이 안 보인다고 댄서실에서 운동하고 있는 도중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 백내장이라고 기독교 병원에서 안과에서 봤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안과에서 백내장의 결과가 나와서 전남대 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전남대 병원에 10월 10일 날 입원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발등에 네 번째 발가락 위에 신경이 많이 지나간 곳에 18게이지 수혈 바늘을 꽂고 그 삽입했던 것 3일 뒤에 염증 우려로 5분과 동시에 아기가 자지러지고 턱도 덜덜덜 떨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온 몸을 몸부림치며 진통제 발 아파 빨리빨리 진통제 놔달라고 아주 피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보고 처방을 몰핀, 데메롤 강한 진통제를 맞아도 이 환자는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진통제 하루 이틀 3일 아주 보름 동안 진통제를 모든 진통제 다 써봐도 아기가 치료할 수 없었고 마취제를 써야 했었던 2시간 동안 재웠어요. 24시간 365일 이 환자는 하루에 300개 통증에 자살할 정도로 20회 통증이 오는데 이런 환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몰라서 의사선생님 전문 교수분들께서도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다라고 복지 의료 계통에서 지원해주는 통증 수술을 2천만 원 들여서 개인 부당 500만 원 이 부분도 수술을 해봤지만 무용지물이고 통증으로는 아무 반응이 없어서 무반응이었습니다. 이것저것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거 다 해봤지만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었고 교수분들께서 세계보건기구에 등재되어 있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G564 그때는 지금 현재는 G906으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라고 판정을 내렸던 전문 교수진 분들의 그 강주 전남대 병원에서 이런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에 가서도 인슐린 자체 부작용으로 300에 갔다가 12.2로
올라갈 정도로 125일 동안 입원을 시키고 통증이나 의료 인슐린 자체 부작용으로 배도 부르고 산모 쌍둥이 입원 임신한 만큼이나 18세, 20세, 30세도 이렇게까지 배가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치료도 안 되고 고통의 연속 속에서 아산병원에서 한 300일 정도, 전남대병원에서 180일 이상 10년 입원을 거의 시켰습니다. 이런 환자를 희귀병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라고 진단을 갖다가 주면 삼성화재는 못 믿겠다고 하여 법원에 재판에서 공정하게 받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재판에서 현재 상태인 당뇨병성 식이요법증 요인이 두드러진다는 의료 자문이 회신서로 재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3조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03조 사기죄는 없었었거든요. 현대해상에서 의료 자문이 패소 후에 그때 그 당시에 103조라고 하여서 이게 103조인지 뭐인지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103조가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알찬 한방병원에 의사가 환자를 모집해 놓고 그 안에 제 딸하고 제가 입원을 했더라고요. 2013년도 14년도에 그 환자를 이런 희귀병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나이롱 환자라고 만들어서 삼성화재에 제출을 했는데 그때 북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이었던 상황이고 이미 패소했던 상황에 2011년도 12월 2일 날 무혐의로 103조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651조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데 제가 2006년도 8월 28일 날 가입하기 전에 2001년도 3월 16일 날 제1화재에 계약 청약서를 받았거든요. 실손. 그래서 공유를 하고 활용동의서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 보험회사 실손 제공하고 이용하고 수집할 수 있는 동의를 다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이 청구는 5년 전 2007년도 2006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청구했던 거는 백내장 수술과 의료사고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청구를 했는데 5년 동안 당뇨병으로 본인들이 복합통증증후군인데 당뇨병으로 5년 동안 면책을 했어요. 그리고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 5월달까지 8월달까지 30회 이상을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고지 의무 위반이 있겠습니까? 5년 동안 몰아서 청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딸이 입원하고 치료받았던 것들도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를 당뇨병성 신경병증 요인이 두드러진다고 1심에서 2017년도 4월 20일 날 1심에 패소하고 난 다음에 줬던 것 12년 동안 납입하고 지급했던 것 다 내놓으라고 구상청구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입원하고 치료받았던 것이 나이롱 환자이고 또 엄마는
희귀병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 의사로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라고 했는데 저한테 치료를 안 해서 기항증을 만들기 위해서 2002년도, 3년도, 5년도까지 기독교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받았다 가더라고요. 32일에나. 근데 치료받은 일도 없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심사평가원 공보에서도 입원한 사실이 없어서 기독교 병원에 하고 백내장도도 2002년도, 3년도, 5년도에 21일 동안 입원 중에 백내장 수술을 했다 하더라고요. 백내장 수술 2번 합니까? 그리고 인슐린 펌프를 그때 당시는 도입도 안 된 상황인데 또 입원해서 인슐린 펌프도 했다 하고 이게 생 거짓말로 진단을 해서 2002년도에 진단을 기독교 병원에서 삼성화재로부터 1심에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산병원에서도 신민선이 의사라는 분이 개인 정보를 똑같이 삼성화재한테 이 정보를 보내서 제가 패소를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와서 볼 때 학교에서 2002년도, 3년도, 5년도까지 결석한 일이 없는 상황인데 결석했다라고 돼 있는 상황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런 상황들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이렇게 괴롭히기 위해서 거짓으로 재판을 하고 우려 자문이 거짓 해신서로 또 재판을 해서 103조라는 사기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화재한테 고발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면 진실로 법령에 의해서 청약서 약관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고 갑질에 의해서 청탁해서 생활기록부를 조작하고 또 병원 기록지를 조작하고 개인정보 허락 없이 보험회사가 재판에다가 날렵한 제공 수집 이용해서 재판에서 이겨먹었습니다. 항소하고 항고를 해도 다 기각이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당뇨병에서 식이요법증 요인이 두드러진다라고 보험회사가 치료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딸은 치료약이 없어요. 지금도 치료약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투석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3억 정도 치료를 받았고 저도 3, 4억 정도 우리 딸한테 해줄 거 다 해주고 최대한으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지금까지 생사불분명한 환자를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3차 병원에서도 이 환자는 치료할 수 없고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다 라고 낙인이 찍혀있고 생사가 불분명한 환자를 어떻게 보험회사가 치료약이 있다고 현재 상태는 당뇨병에서 식이요법증 요인이 두드러진다면 저도 3개월 안에 고칠 수 있습니다. 약이 의학적으로 아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학교 생활기록부며 의사들 진단서와 의료기록지며 또 삼성화재 원본 증권이며 원본 증권하고 너무 다르게 서명과 사인이 날짜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사문서 위조도 고발을 했었고 의료자문이 거짓말로 재판에서 회신서로 진단서 배제하고 고발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김인택이라는 그 판사 고발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낙인이 찍혀 있더라고요.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법원에만 가면 다 한 곳까지 해도 다 기각이고 아주 나쁜 년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는 누가 어떻게 이거 감당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사기로 만들고 또 만들기 위해서 조작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하고 싶은 얘기 다 못 하실 겁니다. 자, 눈물 닦으시고 다음 또 시간에 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을 맺죠. 예, 눈물로 말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민주화 성지라는 광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호감이 가신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이 재판부와 정부에서 보고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월드방송 정용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